6월 마지막 주 분기 말 장이었죠. 메지온과 HLB가 임상 실패 관련 이슈로 급락을 하면서 바이오주들이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아쉽게 분기 말 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닥의 큰 축, 바이오 대응 전략과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Nice stack. 안녕하세요. 주식의 정석 위정석 전문가입니다. 6월 마지막 주 분기 말 장이었죠. 메지온과 HLB가 각각 임상 실패 관련 이슈로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었던 바이오주들이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아쉽게 분기 말 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닥의 큰 축, 바이오 대응 전략과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매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자, 숫자 1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HLB라든지 메지온이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바이오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계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 내용은 간단하게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사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HLB, 메지온, 신라젠, 또 헬릭스미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3상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HLB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임상 실패라는 악재가 있죠. 그래서 점화가까지 이제 하면서 상당히 깊은 낙폭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지온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3상이 실패를 했다 이런 내용은 아직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원래 계획됐던 그 일정보다 늦춰지면서 좀 이게 실패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최종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수치를 분석한 결과 전날 발표한 글로벌 임상 3상이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사실상 좀 실패에 가까운 그런 악재가 지금 나온 상황이죠. 이거는 이제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약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기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임상 3상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2019년대에 이제 FDA에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이 최종 임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OS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거는 환자가 치료를 시작한 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다른 신약들보다 생존 기간이 좀 더 이제 길던지 이런 유효한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나오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패 거의 이제 실패에 가까운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지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데나필이라는 이제 약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IR까지 진행이 됐죠.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IR 대표가 나와서 이제 IR을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실패는 아니다.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전날에 썰이 돌면서 이제 시장에서 거의 하한가까지 가면서 급락이 나왔고 이제 IR 이후에도 거의 실패 아니냐 시장에서 좀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굉장히 좀 강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헬릭스미스 예전에 이제 바이오로메드라고 이제 불렸던 종목이죠. 헬릭스미스랑 신라젠도 이제 급락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다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헬릭스미스 같은 이런 종목은 좀 시장에서 기대가 큰 그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일정이 또 좀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좀 동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들 이슈는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또 대응 전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보실 종목은 지금 HLB입니다. 2연속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상한가 제도가 좀 바뀌었죠. 원래는 15%에서 30%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상한가가. 그러면서 이제 하한가가 이제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웬만한 악재가 아니면은 하한가가 연달아서 나오기는 특히 또 이런 점하한가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시장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상 실패라는 확실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2연속 하한가, 특히 점하한가까지 나오면서 가장 깊은 낙폭이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7월 달에 이제 첫 주, 이제 6월 마지막 주고,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7월 첫째 주부터는 뭔가 이런 신용 반대 매매 물량까지 좀 대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매도하기가 좀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급락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 그 차바이오텍, 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18년도에 중반에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 가격대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등락폭은 있어요. 물론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등락폭은 있는데 아직까지 가격대를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실을 보더라도 최대한 매도 시도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손실을 줄이시고 또 기회비용도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MTS나 HTS를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증권사에 직접 이제 전화로 이제 주문하시면은 매도할 때 이제 주문이 수수료가 조금 더 나갑니다. 수수료 좀 더 나가지만 그래도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주문을 하는 것보다는 선순위로 이제 주문이 접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빨리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매도를 빨리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좀 전화를 주문을 하셔가지고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끼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낙폭을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제 좀 박스권 등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의 이제 차바이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뭐 정확히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뭐 3, 40%씩 또 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또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매지온. 매지온도 뭐 거의 이제 하가 근접하는 그런 이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매지온 같은 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임상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결과 발표가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결과가 좀 나왔을 때 만약에 반전되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뭐 실패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실패 확률을 좀 더 이제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세를 좀 낙폭을 좀 더 키워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 매지온 같은 경우는 또 중간중간 이슈가 한 번씩 나올 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이것도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헬릭 스미스. 자, 헬릭 스미스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을 하니까 동반해서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이 뭐 심하진 않죠. 하지만 이제 저점을 이제 깨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서 이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공매도랑 또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뭐 동반 급락으로 이제 낙폭을 보였지만 이게 또 이슈가 잠잠해지면은 다시 또 반등을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여기가 지금 한 18만 원대 요 정도가 지금 강한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라인까지는 한번 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까지 오면은 또 여러분들도 일단은 비중을 한번 줄여주시고 가볍게 가시는 게 여러분의 손실을 좀 줄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젠까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신라젠도 뭐 비슷하죠. 사실 뭐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추세 이탈을 뭐 예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예전 영상에도 한번 보시면 제가 뭐 이거는 이미 또 장기 추세 이탈을 한 종목이다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언급을 드리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간중간 보시면은 이제 뭐 시세가 한 번씩 나와줍니다. 뭐 끼가 있는 종목이죠. 신라젠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등 파동을 좀 이용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라젠도 그렇고 필룩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이게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뭐 20% 30%짜리 윗골이 달린 캔들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한 번씩 이게 튀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부 비중을 뭐좀 물타기를 해서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신다든지 현금화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 종목들은 아직까지 이제 한 하반기 정도까지는 하반기 한 10월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는 개별학제도 뭐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 자체의 투심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월 정도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신규 매매는 좀 자제를 하시고 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바이오 동반 급락 원인 간단하게 알아봤고 뭐 대응 전략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고요. 또 저와 함께 매수 매도를 해보실 분들은 문자로 숫자 1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종목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관심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제목을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좀 안 좋은 이제 투심에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에도 잘 버티고 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져온 종목은 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뭐 물론 이 종목은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종목이죠. 왜냐면 이제 가격대가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뭐 한 몇백만 원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몇 주 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 종목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바이오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오 대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의 흐름이 또 이 제약바이오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강하게 받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항라인도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의 수급이 좀 받쳐준 상황에서는 이 저항라인을 또 돌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최근에 이제 분식회계 관련 이슈도 거의 지금 반년 이상 진행이 되면서 주가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년도에도 이제 17년도 말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대시세를 보여줬죠. 이때도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동아 ST 뭐 이런 대형주들이 먼저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문 뭐 다 이제 시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형주들의 흐름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기관 외인 수급 받으면서 저항 라인을 좀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하나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최근에 이런 섹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거래량이 적긴 해요. 거래량이 아직 적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 섹터 악재에도 불구하고 별로 낙폭을 보이지 않은 잘 버티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또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악재가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오늘 딱 뭐 간단하게, 뭐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투심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뭐 많지 않으신 분들은 좀 사실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바이오도 지금 뭐 최근에 이런 과대낙폭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하나제약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함께 매수 매도를 하실 분들은 문자로 숫자 1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바이오 섹터 급락 이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대응 방안과 관련주들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영상 마치시면서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